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준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고 파월은 도망치듯 자리를 떠납니다. 물가는 다시 치솟고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QLD TQQQ를 쓸어 담으며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발하고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박살나는 진퇴양난에 덫에 빠진 연준을 보며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확실한 투자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최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12명의 투표권자 중 무려 4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992년 이후 처음 있는 엄청난 분열입니다. 표면적으로 기준금리는 3.75%로 동결되었지만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파월 의장마저 격렬한 토론이었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물가입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다시 3.2%로 반등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준은 당장 금리를 올릴 용기가 없습니다. 파월은 그저 지켜보겠다며 차기 의장인 케빈 워시에게 모든 폭탄을 떠넘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옴짝달싹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현금의 가치는 계속 쓰레기가 될 것이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혁신 기업들의 성장성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그리고 그 수익률을 2배, 3배로 추종하는 QLD TQQQ에 미친 듯이 집중해야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동안 시장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찾아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주식을 던지겠지만 우리는 이 변동성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복잡한 거시경제를 구조화해서 명확하게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의 고착화입니다. 파월은 지난 5년간 수많은 공급 충격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엇나간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는 곧 화폐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합니다. 은행에 현금을 가만히 두는 것은 매일 조금씩 벼락거지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그 자산은 현금 창출 능력이 극대화된 QQQ의 상위 종목들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한계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폭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자살 행위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부채로 연명하는 경제가 무너집니다. 결국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길게 늘어뜨리며 시간을 끄는 것뿐입니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횡보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폭발적인 상승을 잡아낼 수 있는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QLD TQQQ는 이 지루한 구간에서 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됩니다. 셋째, 새로운 질서와 혼란입니다.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판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반드시 시장에 충격을 주며 자신의 신뢰도를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가 될 것입니다. 파월마저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에 베팅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절벽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전체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나스닥을 담은 QQQQLD TQQQ 포트폴리오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한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3배 레버리지인 TQQQ 투자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유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 충격이 오는데 어떻게 나스닥에 투자하냐고 물으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대중과 부자의 길이 영원히 갈리는 순간입니다. 기술 혁신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찢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더 목숨을 걸고 투자하게 됩니다. 나스닥 100 기업들은 이 혁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QQQ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탑승하는 가장 안전한 티켓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투자해서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QLD TQQQ라는 강력한 무기를 함께 쥐어야 합니다. 변동성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시장이 연준의 분열과 유가 상승이라는 핑계로 겁을 먹고 폭락할 때마다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량의 TQQQ를 헐값에 쓸어 담아야 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의 순간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야성의 용기가 여러분의 10년 뒤 계좌 크기를 결정합니다. 기자는 파월에게 유가가 치솟는데도 여전히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둘 것인지 물었습니다. 파월은 자신은 대답할 수 없다며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고백이자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가 다시 밀려온다는 암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인류 기업들은 이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모조리 전가할 수 있는 무자비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최상위 권력자들인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그런 괴물들입니다. 시장 전체가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전 세계의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연준의 비겁함은 결국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갈 곳을 잃고 떠도는 그 천문학적인 자금들은 결국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성장하는 나스닥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 것입니다. 만약 연준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억지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충격으로 거대한 폭락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계급장을 단번에 바꿔버릴 일생일대의 벼락 같은 기회입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지출을 통제하고 현금을 모아둔 사람에게 TQQQ의 폭락은 재앙이 아니라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대중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집어던질 때 여러분은 맹수의 눈빛으로 그 물량을 남김없이 뺏어와야 합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옥 같은 만원, 지하철에 오르는 여러분의 그 고단한 삶을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도 파월도 여러분의 가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이 악물고 묵묵히 모아가는 주식의 수량만이 여러분의 노후와 사랑하는 가족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시장의 얄팍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 비관론자들의 헛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불안을 먹고 사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에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 전쟁이 터진다, 내일 당장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공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식시장에 매일같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 한 번도 진보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은 있었지만 끝없는 우상향의 진리는 절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인공지능이 폭발하며 인류의 문명이 통째로 뒤집히는 거대한 혁명기입니다. 연준이 4분 오열되어 우왕좌왕하는 지금의 이 혼란은 우리가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많은 QLD, TQQQ를 독식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미래의 나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있는가? 하찮은 공포심 때문에 내 가족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뼈와 살을 깎아번 돈을 이자도 없는 은행에 가두지 마십시오. 위대한 혁신 기업들의 지분을 빼앗듯 사들여서 그들이 밤낮 없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를 쟁취하십시오. 오늘 참아낸 치킨 한 마리 값으로 QQQ를 사고 주말을 포기하고 일해서 번 돈으로 QLD, TQQQ를 미친 듯이 모아가십시오. 투자는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하지만 그 투자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은 심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처절한 도끼여야 합니다. 내 가족을 지루한 가난의 늪에서 무조건 건져내겠다는 그 지독한 열망만이 레버리지의 끔찍한 변동성을 웃으며 버티게 해줍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공포 속에서 주워 담은 여러분의 수량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의 태산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